퇴근길 동네를 지나다 보면 오랫동안 불이 꺼진 채 그대로 방치된 집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주거 환경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빈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동시에 가속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는 무려 13만 가구가 넘는 빈집이 존재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 위축, 인구 유출, 도시 슬럼화의 시그널이며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위험을 높이고 화재나 붕괴 가능성을 키우며 주변 부동산 가치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인을 잃고 텅 빈 채 남겨져 간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10개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위는 전국 지자체가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이때 빈집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 흔적이 없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영상의 흐름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각 도시에서 빈집이 왜 증가했고 어떤 배경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은 전라북도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군산, 동쪽으로 완주군, 남쪽으로 전주와 김제시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한시대 활력이 매우 컸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산의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약 26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이 다른 지역에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가는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빈집은 862호.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도농복합시의 전형적 빈집 문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익산은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이어 빈집이 많은 도시 9위는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정읍은 전북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북쪽으로 김제시, 서쪽으로 부안군, 동쪽으로 임실군, 남쪽으로 순창군과 접해 있습니다. 내장산으로 유명한 도시이며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입니다. 정읍의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약 10만 명 수준이지만 조만간 10만 명선 붕괴도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인구 문제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만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고 남겨진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주택들은 점점 주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의 빈집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소유주가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기면서 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정읍시의 빈집은 260호에 달하며 지방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빈집이 많은 도시 9위였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시고 좋아요로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빈집이 많은 도시 8위는 광주광역시입니다. 호남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6대 광역시 중 하나인 광주는 북쪽으로 장성군과 담양군, 남쪽으로 나주시와 화순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는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140만 명 선이 무너진 139만 명입니다. 광역시에서의 빈집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와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 기존 노후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가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빈집이 늘어났고 재개발을 기다리며 방치된 주택들까지 포함되면서 빈집 수가 더욱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의 빈집 수는 272채로
대도시 역시 빈집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주광역시가 빈집이 많은 도시 8위였습니다. 계속해서 7위는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전남 동남부에 위치한 여수는 북쪽으로 순천시와 광양시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남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이며 국가적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갖춘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수의 인구 또한 다른 지방도시들처럼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약 26만 명 수준입니다. 산업단지와 관광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수 역시 빈집 문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빈집은 2,768채입니다. 특히 농업과 어업이 중심인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인구 감소가 빈집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가 빈집이 많은 도시 7위였습니다. 다음 빈집이 많은 도시 6위는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군산은 전북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익산시, 남쪽으로 김제시, 북쪽으로 서천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군산은 도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인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2017년 이후 일자리 상실과 함께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군산시의 빈집은 3,672호에 달하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한 도시의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빈집이 많은 도시 6위였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댓글에 이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로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빈집이 많은 도시 5위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이며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북쪽으로 김포, 동쪽으로 서울과 부천, 그리고 시흥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인천은 전통적인 공업도시에서 첨단 산업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빈집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와 상권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은 빠르게 공동화되었고 항만과 공단 배후의 노후 주택가들은 쇠퇴하며 빈집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지역까지 겹치면서 빈집 수는 더 커졌습니다. 현재 인천의 빈집은 478채로 집계되며 성장과 쇠퇴가 한 도시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천광역시가 빈집이 많은 도시 5위였습니다. 빈집이 많은 도시 4위는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은 대한민국 중앙에 위치해 중부와 남부를 잇는 교통의 핵심 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청주시와 세종시가 인접해 있으며 특히 세종과는 BRT뿐 아니라 도로철도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과학연구도시이자 교육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2010년에 150만 명을 돌파한 뒤 2014년 정점을 지나 현재는 14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대전의 빈집은 약 991채로 집계되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빈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많은 도시 4위는 대전광역시가 차지했습니다. 빈집이 많은 도시 3위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는 영남권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으로 경산과 영천, 서쪽으로는 구미시와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는 2003년 약 25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약 230만 명 수준입니다. 한때 섬유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대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빈집은 약 6,900채로 추정되며 섬유 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그 여파가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도시 내부 양극화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 인근의 주택들은 주인을 잃고 방치되는 사례가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빈집이 많은 도시 3위였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댓글에 3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로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빈집이 많은 도시 2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한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 인구 약 930만 명을 가진 집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도 이렇게 많은 빈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빈집은 6,711채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빈집은 지방과 구조적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 쇠퇴나 인구 유출보다 재개발 재건축 위주, 정비구역 해제, 노후 빌라 등 주택 유형의 특성이 더 큰 원인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주민 전원이 이주하면 통계상 빈집으로 잡히게 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반지하, 옥탑방, 노후 다세대 주택 등은 공실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즉 살고 싶은 집은 부족한데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집은 넘쳐나는 상황이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가 빈집이 많은 도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가진 도시로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를 바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울산과 양산, 서쪽으로 창원과 김해와 접해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약 39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326만 명 수준입니다. 제2의 도시라는 상징과는 달리 부산의 빈집 수는 무려 471호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부산의 빈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산의 빈집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고령화 속도가 광역시 중 가장 빠릅니다.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줄고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빈집으로 남기 쉬워졌습니다. 둘째, 산업 구조 변화입니다. 한때 부산 경제의 중심이었던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줄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은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도시 지형적 특성입니다. 한국전쟁 난민들이 정착했던 가파른 산복도로 지역은 도로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떠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지역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겹치며 부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빈집이 많은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대도시들은 도시 내부의 불균형 발전과 재개발 이슈가 빈집 증가의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빈집 문제는 단순히 관리되지 않는 낡은 집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성장 불균형, 도시 정책의 총체적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미래 방향성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된 도시 중 하나인 대전의 금매 리스트 중 눈에 띄는 매물 두 곳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구 태평동 8학원 아파트 44평형으로 매물가는 4억 5천만 원이며 KB시세 하위 평균가 대비 약 250만 원 저렴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유성구 봉산동 하늘바람 휴먼시아 42평형으로 매물가는 3억 5천만 원이며 KB시세 하위 평균가 대비 약 4,500만 원 저렴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오래 비어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잃어가는 기능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지방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대도시에서는 불균형 성장과 재개발 지연이 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빈집 문제는 지역별 원인만 다른 동일한 흐름의 결과이며 지금 이 현상은 앞으로 한국 도시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위기 신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관점입니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따라 도시의 내일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빈집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전략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을 얼마나 먼저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부동산 시장, 도시 정책, 인구 구조의 변곡점을 읽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